네, 시장 상황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뭐 아까랑 별 차이 없고요. 여전히 코스피 1.6%, 코스닥 2% 정도 낙폭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제 올해 업종, 그 섹터 이제 결산도 하고 내년 섹터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쪽, 건설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거는 그냥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일단 첫 질문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이고 하니까 올해 건설업이 되게 약간 좀 되게 안 좋다가 나중에 원전이랑 엮이면서 드라마틱한 좀 반전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았던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 의원님은 올해 어떻게 건설업 쪽 평가하고 계세요? 건설업종은 연초에 출발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말로 가면 될수록 이제 모멘텀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와의 양극화,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건설도 이렇게 그렇군요.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올해 건설업이 초반에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절대 저평가된 업종에 대해서 약간 상승 기류가 포착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업이 워낙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와 주가 절대 저평가라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게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당시에 평균 PBR이 거의 0.4배에서 0.5배 근처였기 때문에 PBR이요? 네, 맞습니다. 거의 금융위기 숫자보다도 낮았던 상황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확실한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이렇게 싸다고? 라는 관심이 이제 건설업 전반에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게 실적이 좀 불안한데 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올라왔고 또 독보적으로 현대건설과 같이 원전 관련 대장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들은 거의 연초 주가 수준대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았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끝이 이제 안창대하는 거네요. 따져보면. 작년에 제가 현대건설 말씀 잠깐 하셔서 들은 기억이 작년 12월이었던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면 약간 말이었습니다. 그때 빅베스라는 말을 현대건설이 그때 하면서 그때 현대건설이 4분기 실적이었는데 3분기 실적이었는데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그때 그 빅베스라는 게 이제 안 좋은 거 다 털어낸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현대건설은 그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다른 회사들은 딱히 그렇게 보인다. 그럼 좀 전에 또 하나 말씀하신 원전 관련주로서 현대건설이 차별화의 포인트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원전 관련돼서 이 기존 건설 업체 중에서 연관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는 눈에 띄지 않았나 보네요, 올해. 연관성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다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국 그렇지만 누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대장주로서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느냐. 그 가운데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 지금 너무 시장에도 관련주가 많고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설업에서 원전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EPC 시공에 관련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제가. 시공 능력이라고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해외 여러 가지 원전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건설사, 시공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온 타임, 온 버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실행력을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건설사, 특히 우리나라 EPC 시공사들이 오늘 또 뉴스도 나왔던 UAE에서의 원전에서의 시공 경험과 같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 팀코리아 내에서 협업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원전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원전 파트너들이 우리나라의 건설사를 파트너로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건설 빼고 현대건설 외에도
국내 팀 코리아 외에도 네. 해외 뭐 웨스팅하우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원전 플레이어들이 시공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건설사를 건설사들을.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원전 시공 관련된 EPC 경쟁력이 다분히 많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의 시공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렇죠. 특히 현재 로컬에서의 건설 현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건설사로서 현대건설이 그 부분에서 강점을 보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원전이 부침이 많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인력들이 좀 많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업황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떠나잖아요, 딴 데로. 네, 그랬을 때도 현대건설은 유일하게 그 원전 관련된 팀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고 그래요?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원전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그 후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원전 해체 사업까지도 준비를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인력들도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러게요. 시공 능력도 이제 글로벌리 원전이 붐업이 되는 상황에서 광점을 부각을 받다 보니까 다른 건설사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파트 잘 짓고 있던 현대건설이 아니고 뭐 그 다리 건설하고 뭐 고스톱 이게 아니고 특히 원전 관련돼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버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부서를 그냥 갖고 간다, 유지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빛을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 삼성물산 얘기도 나오고 DLENC 얘기도 나오고 원전 관련주로 이 대형 건설사들이 계속 EPC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 좀 거리가 좀 차이가 좀 있군요. 현대건설과 다른 아무리 EPC 건설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건설사주들 주가 얘기도 한번 좀 해보죠. 현대건설 말씀을 하셔서 현대건설 사례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주가를 보니까 한 2만 원대 중후반 하여간 2만 원대 앞에 2자가 올해 8자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전에 주가 보니까 뭐 5자 후반이긴 한데 6자 정도 그랬고 최근에 이런 건설주들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제 올해 좀 평가를 하세요? 현대건설 역시도 다른 건설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우리가 3분기 실적 최근에 나왔죠. 3분기 네. 실적을 기점으로 올해 작년에 그런 강력한 빅베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여전히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하반기부터 조금 불거졌습니다. 그런 건설업의 특성상 사실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3분기 실적에서 그런 취약점을 좀 드러낸 것이 주가를 상단에서 좀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시장 전체가 지금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그렇죠, 타이밍인 것처럼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건설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뭔가 상승 기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고 네.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또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혹은 해외에서도 원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진 것들이 건설사들의 주가를 한 차례 좀 낮추게 된 그런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세요.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고 맞아요. 올해는 기대에 대비해선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일단은 확실히 낮고.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지표로만 본다면은 오히려 더 낮아진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워낙 국 개정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요. 주가는 똑같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2026년도 기준으로 PBR이 0.3배를 보이는 건설사들도 있고요. 현대건설은 물론 많이 높아져서 0.9배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과거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어에 비해서는 국 개정 좀 좋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전 얘기를 주로 원전 쪽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건설주들은 뭐 이제 토목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뭐 아파트든 뭐 무슨 SOC든 간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국내 올해 부동산 시장이 뭐 집값도 완전 양극화 뭐 말씀하셨던 거죠. 서울은 뭐 특히 강남이나 뭐 한강벨트 쪽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사실은 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의 어떤 그런 실적도 올해는 크게 이렇게 기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해였던 거죠.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양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저수익 현장들이 종료가 되면서 원가가 개선되었다. 이게 이제 실적을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데요. 돈 못 벌던 그 분들이 이제 끝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중간에 네. 건설사들은 이제 초기에 수주 금액을 확정을 하고 네.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원가가 실제로 투입이 되는 네, 게 그렇죠. 건설사의 특징인데 이제 2021년도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에 수주했던 사이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엄청 급증하던 시기에 공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악성 현장들이 좀 많았거든요. 조선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싸게 수주산업. 수주했던 데들. 네. 수주 산업의 숙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준공 입주가 다 끝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2023년도 이후에 이제 수주했고 착공에 들어가던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좀 도급 금액이 커졌고 돈도 좀 되고. 네, 도급 금액은 공사 그 원가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원가가 확실히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매출 비중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원가율이 개선이 됐던 효과들. 그래서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밑에 단에서의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들이 아마 올해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았군요. 그게. 네, 하지만 올해 수주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거든요. 국내 수주가. 아시다시피 정비 사업 위주로 워낙 큰 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정비 사업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성수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굵직한 현장들이 개수, 건수는 작아도 규모가 워낙 커졌다 보니까 맞아요. 네. 건설 주요 상위 대형 건설사들의 국내 건설 수주 금액은 전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정비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수주로 금액을 인식하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저희가 매출로 받아들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네. 이게 착공해서 매출로 기성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정비 사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수주는 많이 했지만 내년에 이게 바로 매출로 꽂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으로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주 시공사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아무래도 조합원과의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남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주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랑 이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다 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시간들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이 정비 사업 수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것과 그냥 택지 딱 개발해가지고 그냥 바로 아파트 짓는 사업하고는 확실히 좀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좀 정비 사업 뭐 부분이 좀 많아서 좀 딜레이된다 해도 계속 뭐랄까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군요. 기본적으로. 매출의 성장폭은 조금은 둔화되었습니다만, 네. 그리고 건설사들마다 또 차별화가 많이 그렇죠.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진이 좋은 이제 사업들이 계속 이제 있다라는 거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매출의 상방은 그렇게 딱히 막 폭발적인 이런 거는 없는데 실속이 있는 그런 어떤 뭐 내용으로 좀 가고 있다 실적이 이렇게 좀 보면 좀 되겠군요. 건설산업연구원 내년 전망을 보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서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좋아지겠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게 저희가 2023년도가 가장 국내 건설 수주 금액이 제일 안 좋았던 시점이었고요. 2023년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22년도 하반기 연말쯤에 레고랜드 PF 사태가 좀 불거지고 고금리 사태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은 이런 금리라든지 개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 신규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게 감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23년도를 저점으로 조금씩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도 수주 금액 자체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불확실했던 상황들이 약간은 그래도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거 크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좀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좀 신규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인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성장이냐 아니면 공공이 주도하는 시장의 성장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민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연된 프로젝트들의 정상화 정도의 제한적인 성장을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최근에 뭐 삼성그룹이 하고 현대차그룹이 국내 대규모 투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었던 그런 국내 건축 투자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공장 설비 투자도 저희가 내수 건설 수주에 잡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내년에 본격화되면은 조금 시장 성장을 견인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공공 같은 측면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올해 6월까지는 스탑되었던 공공투자건들이 또 하반기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나올 수 있을 그러겠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민간에서의 좀 성장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도 소폭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공공의 그런 정책적인 공공투자까지 확대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소폭 성장했던 흐름이 내년에도 그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한된 수준에서의 소폭 성장, 회복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씩 좋아진다니까 참 다행이긴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공공 쪽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게 사실 결국 정부 발주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나 기관 쪽.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딱히 우호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11호 대책, 15 대책이죠. 15 대책도 보면 어쨌든 뭐 결국 이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좀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도 오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아주 규제, 뭐랄까, 보호 조치, 이거. 결국 사실 이제 민간 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부동산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건설업자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재명 정부의 이 어떤 정책 방향이, 박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수주 물량이 줄어드는 그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주 물량이 줄어든 네. 쪽이고. 결국 이런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이제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확실히 제약을 좀 두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기 지금 때문에 거래가 되게 위축됐다고 하니까. 네, 사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에 있어서는 서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는 전국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져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주 물량도 좀 늘어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회사 외형에 좀 기여가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워낙 극명하게 전국이랑 서울이 다른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정책이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설사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다 얽혀서 돌아가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책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관련된 글쎄. 대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워낙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과거에 있었던 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강화가 되면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규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건설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빈번한 사고의 그러니까. 위험이 늘 노출이 되어 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의 3%까지 과징금을 넣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가 되고 작업 현장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혹은 나중에 이 부분이 뭐 행정명령으로서 영업 중단 이런 사태들까지 나오고 한다면은 건설사들은 직접적으로 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설사들이 공사자금이라든지 채권을 갖다가 유동하는 차원에서 채권 시장에 상당히 많이 두드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주체인데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언제 영업이 중단될지 모르고 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그 투자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조금 더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금리가 볼수 올라간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조달 금리가. 네, 맞습니다. 애초에 투자자들이 너에게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투자하기 좀 꺼려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보이진 않지만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들의 양극화, 구조조정을 좀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대응 능력을 봤을 때 대형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년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내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는 아니고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 박 의원님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포인트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건설주는 언제 주가가 움직이냐, 어떤 캐털리스트에 가장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하느냐를 두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긴 시간 동안 늘 어떤 부분의 성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장성. 네, 성장하는 결국 시장은 성장주를 좋아하는 그런 것과 뭐 괴를 같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내년도에 비단 이제 실적이 올해보다는 좋아지고 뭐 체력도 괜찮아지고 소폭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만으로는 주가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가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성장력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를 건설업에서 찾아보자면은 사실 뭐 원전은 그대로 예. 살아있긴 합니다만 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삼성그룹이 국내 투자를 재개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저 평택 P5 이런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평택 P5 같은 경우가 올해 계속 착공이 된다 말겠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지연이 됐던 게 네, 네. 지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식 발표한 것처럼 좀 속도가 난다라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사가 누가 있느냐? 결국에는 삼성 E&A 그리고 삼성물산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계열사겠죠. 네. 네, 특히나 삼성 E&A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이 캡티브 물량, 즉 그 삼성그룹의 공사 물량 같은 경우에서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조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게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은 매년 3분의 1씩 매출이 인식이 되는데 그렇겠죠. 2조 원짜리 공사가 1년 안에 끝난다. 그럼 저는 매출이 1년 안에 꽂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런 그룹의 캡티브 공사 물량은 건축 기간이 1.5년에서 2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3년을 잡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네. 플랜트는 뭐 5년 이상을 잡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P5 자체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큰데 뭐 한간에선 70조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삼성 E&A와 삼성물산이 각각의 영역에 배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건축 기한이나 뭐 에스컬레이션으로 도급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네. 향후 한 3개년에서 4개년간의 매출의 큰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삼성 E&A보다 더 이제 민감도가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로는 삼성 E&A가 굉장히 옛날부터 좀 오랫동안 한 3개년에서 4개년 동안 준비했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트랜지션 해가지고 이제 탄소 포집 그리고 수소, 그린 아모니아 한때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E&A가 꽤나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수주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와바시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 저희가 수주 계약을 따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한 오랫동안 준비했던 신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가 나왔다. 근데 그게 미국이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 회사가 과거에 뭐 중동이라든지 아시아에만 국한되었던 포트폴리오가 미국으로 다변화되고 확장됐다. 근데 거기에 기존의 오일앤가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재생 사업까지도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수주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멀티플 상승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재료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런 성장성을 갖춘 삼성 E&A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건설 업종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장 전반적인 글쎄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확실한 실적 성장 스토리에다가 이런 수주 파이프라인 확대라는 멀티플 상승의 근거가 있는 삼성 E&A에게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자기네 집안 것도 딱 하니 이제 하고 밖에서 또 이렇게 CCUS 같은 이런 좀 탄소 포장면 이쪽은 또 미국 빅테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에너지 회사들이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삼성 E&A가 여기서 뭔가 벌써 수주를 따내는 실체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현대건설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보였다. 주가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 E&A가 또 이렇게 뭔가 좀 성장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더 여쭤보면 안 되겠네. 어쨌든 지금 건설주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올해보다 조금씩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역시 이 양극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을 이거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건설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박사령 연구원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